안녕하세요. 오동입니다. 먼저 크립토 시장을 보겠습니다. 크립토 시장은 급락 이후에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계속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90K로 올라가고 나서 여기 91, 92K에 이제 롱으로 이제 90K 돌파했으니까 들어갔던 물량들이 청산되는 큰 하락이 한 번 더 내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비트코인이 추세 전환을 하기 전에 하락을 만들었을 때 올라가기 전에 한 번 더 급락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런 하락이 계단식 하락으로 천천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 급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더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이 더 상승 전환에는 더 좋은 나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어디까지 간다? 100K까지 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구간에서 빠르게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제 이제 양적 긴축이 중단된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 SEC 암호화폐 혁신 면제 소식이 한 달 정도 안에 발표가 된다. 이게 이 내용이 어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보면은 이런 면제 자체가 규제를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럼 규제를 줄이게 되면 SEC 승인 없이도 이 크립토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본들 기관들의 자본이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유동성이죠. 그래서 유동성이 더 공급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결제망 같은 데에서도 규제가 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의 자금들이 더 쉽게 유입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오르게 되면은 이 경로 자체가 이 흐르는 한 번 더 찍고 올라가는 경로 자체를 설명드릴 때 이 100K까지 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100K는 필연적인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요 구간에서 급락이 나올 때도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 자리였고 깨져서 급락이 나왔던 거고 더 큰 급락. 그럼 올라갈 때 여기는 저항이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옵션 저항이 많이 잡혀 있고 여기서 추세 전환 기준점이라고 과거부터 계속 여기 구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금 구간에서는 좀 쉬지 않고 다시 이 구간에서는 눌리지 않고 100K까지는 일단 붙여 놓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한번 다시 눌리게 되면은 뭐죠? 롱을 다시 태워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좀 쉬지 않고 90K를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100K를 부딪힐 확률이 더 높다. 그리고 이제 이 100K까지 빠르게 붙여버리면은 뒤늦게 못하는 사람들이 또 여기서 돌파하는 줄 알고 살짝 이제 깨고 올라가게 되면은 또 타게 된다. 그럼 요런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또 눌릴 수 있죠. 눌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두 가지 경우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그냥 뚫고 올라가든가 맞고 한번 떨어지는가.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런 하락 구간에서 천천히 물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시드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100K 부근에서 이제 일정 부분은 시드를 확보해 두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리턴 값이 나오면은 다시 들어가든가 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낫고 지금 구간에서 이제 시드가 여유가 있다면은 지금 이제 요런 구간에서 뭐 부분 익절을 해도 되고 그냥 계속 들고 가도 된다. 요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제가 보고서도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100K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 구간입니다. 네, 이더리움도 똑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3천 구간에 올라가게 되면 이 구간에서 급락으로 누를 수 있는 구간, 요 구간 한번 다시 터치하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터치를 했을 때 급락이기 때문에 저랑 이제 멤버십 분들께 매수를 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올라갔죠, 바로. 그래서 일단 다행인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요런 구간에서 급락이 나오고 저점이 형성되는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이제 애매하게 이렇게 조금씩 올라간 다음에 한번 급락이 나오면은 이게 저점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무조건이라는 게 아니라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항상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구간에서 나오는 패턴 비슷한 흐름 뭐 주식에서도 비슷해요. 주식에서도 요런 흐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 다시 오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롱이 청산당했던 사람들은 다시 롱 못 잡죠. 그러고 나서 '아 이거 다시 깨지겠다.' 하고서 이제 숏을 잡는 사람들은 또 청산이 나죠. 그래서 어제도 수많은 숏이 청산이 됐어요. 그럼 지금 롱 관점에서 쉽게 롱을 들어가느냐? 사람들이 쉽게 롱을 못 들어갑니다, 이 구간에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빠르게 더 들어올릴 수 있고 지금 이제 이더 같은 경우 비트 같은 경우는 10만이 딱 균일하게 잡혀 있어요. 딱 그 추세 전환 기준점이. 근데 이더는 추세 전환 기준점이 명확하게 잡혀 있진 않습니다. 옵션 상황에서도 이 3,000 한 뭐 600 구간, 이 3,400, 3,600 구간까지 좀 넓게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상승폭이 비트보단 좀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3,400, 3,600 까지도
일단 열어 두고 상승으로 올라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부딪히면은 이 구간에서 이제 '아 뒤늦게 나는 롱을 타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딱 올라가게 되면은 그 구간에서 한번 좀 누를 수 있거든요, 횡보나 이렇게 하락으로. 그래서 그런 구간을 감안하든가 아니면 그냥 직행으로 올라가는 구간인데 지금 당장은 직행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일단은 3,400, 3,600에 오게 되면은 내가 너무 많이 이제 이더에 투자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 시드가 조절이 필요한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의 그 욕심을, 내가 여기서 풀 시드를 이제 다 박았는데 여기 올라갔다고 해 가지고 내가 이제 막 6천 까지 풀 시드로 다 먹겠다 이런 마인드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심적으로 여유가 되는 시드를 확보하는 구간이 이제 이더 같은 경우는 3,400 에서 3,600 요 사이가 되겠다. 그래도 저는 요 구간까지는 계속 일단 계속 홀딩을 하고 이제 좀 이제 저는 이제 지금 구간에서 이제 3,000 아래로 세게 깨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비트도 9만 아래로 세게 깨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더 그 관점 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팔기보다는 좀 끌고 가시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네, 다시 나스닥을 볼 건데요. 제가 이 구간에서 나스닥이 공포로 흘러내리는 부분은 뭐다? 공포에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런 공포에서 빅테크 종목들이 괜찮은 가격으로 빠지고 있다. 그래서 계속 빅테크 위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매집을 하신 분들은 푸근하게 들고 갈 수 있는 평단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속스일 있잖아요. 반도체가 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반도체를 샀어요. 많이 사진 않았지만은 이제 수익률이 얼마 사지 않았는데 벌써 한 30%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빠르게 추격 매수는 안 할 거지만 조금씩 조금씩은 더 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급격하게 올라갔으니까 조금의 눌림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번 주나 이제 이 12월 산타 랠리를 관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리스크 관련해서는 어제 영상에서 두 가지 경우의 수에 이제 증시가 이제 리스크로 한 번 더 크게 눌릴 수 있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어제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620을 돌파를 하느냐 못 하느냐가 좀 중요했다. 이 구간에서 한번 이 휴가 기간단에 올리고 나서 눌렸을 때 610 구간을 지지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저항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증시가 이제 엔비디아가 다시 떨어지면서 이 610 아래로 떨어졌으면은 일단 600에서 605에서 609까지 눌림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특히 좀 채권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뒤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어제 이 620 구간을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왔고, 이렇게 되면은 이번 주에는 최대 630까지 붙이든가 금요일 만기까지, 아니면 610 부근에서 눌림이 나온다. 그래서 요 아래까지 가기에는 어제의 유의미한 상승이 요 아래로 만들 확률은 좀 더 낮춰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어제 요 상승은 어떤 거를 의미를 하느냐. 이 구간에서 한번 빠지고 나서 이 구간이 0.618 되돌림이거든요. 요 하락분에 대한 누르고 다시 한번 요렇게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낮춰주는 상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630까지 붙이면은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올린 부분을 리턴을 하더라도 610이나 요 정도 선 내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12월 산타 랠리가 650까지 가게 되는, 이 12월 월말 한 19 일에서 연말까지 650까지 빠르게도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유의미한 무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이 하락에 대한 염두를 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눌릴 때는 계속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미국채 10년 금리입니다. 제 이제 엔캐리 이슈가 좀 터지면서 이날 급등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요 구간에서 요 라인을 넘지만 않으면 되는데, 다행히 또 어제는 요거 이제 맞고 일단 좀 다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또 다행인 상황이 됐다. 요 구간을 다시 넘지 않았으니까 다시 4% 아래로 또 내려가 줘야 되는 부분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거다. 엔캐리 이슈가 커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될 건데, 요 부분은 이 금리를 좀 지금은 좀 채권을 봐야 돼. 엔캐리 이슈는 그냥 미국채 금리와
N달러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증시가 눌릴 수 있는 구간을 보면 됩니다. 얘가 이제 10 년물 부채금리나 장기금리가 또 미국 올라간다 이러면은 증시가 어느 정도는 눌릴 수 있는 구간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기준을 제가 여기 4.125랑 4.15 부분을 10 년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넘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빅스가 요 구간에 있을 때는 증시가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다. 20 위에 있을 때는. 그래서 요 추세 아래로 눌리는 거를 기다리시면 된다. 이렇게 되면 증시가 조금 안전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 눌린 구간에. 그래서 지금 이제 18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보다는 약간의 눌림이 나오더라도 다시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빅스를 매일 체크를 할 때 지금 구간에서 한 18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은 증시는 여전히 변동성이 제한이 되면서 약간의 눌림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다시 상승으로 계속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산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별주입니다. 최근 제가 엔비디아를 계속 설명드리는 거는 엔비디아가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어제도 엔비디아가 이 182불에 있는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현재 21선과 옵션의 저항이 185불에 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서 이제 추세 하락 추세선의 상단 여기 구간인데 결국 요 구간을 돌파를 해 줘야지 전체적인 시장 추세가 QQQ 지수도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더 이제 QQQ 6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 어깨가 이제 다시 한번 엔비디아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요 구간에서부터 이 108 170 이 부분부터 요 아래까지가 매수하기 괜찮은 구간이다. 요 자리에서 ABC로 한 번 더 눌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자리가 매수하기 괜찮은 자리니까 계속 매수로 대응하셔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요 구간에서 이 중요했던 요 자리 있죠? 요 지지받았던 자리. 이 자리를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는 요 아래 구간이 이제는 안 올 수 있다. 여기서 그냥 절단으로 끝나고 여기서 이제 비비다가 다시 한번 뚫고 그냥 200 불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 아래로 깨질 확률보다. 이 아래로 깨질 확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아래로 깨질 확률이 더 낮아지고 요 구간에서 한 175불 내에서 네, 아니면 이제 170불 내에서 마무리가 되고 전환이 돼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졌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요 흐름의 추세를 돌파할 때가 다시 한번 지수가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 어제 증시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 부분도 이 팔란티어와 엔비디아가 딱 요런 구간이 비슷한 구간에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맞고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중요 지점에서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주에 요 구간을 185 이상으로 돌파하는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뭐 본주로는 매수를 해도 상관없는 구간이고 레버러지도 분할로 요거 구간 뭐 요런 구간에서 계속 모아가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은 팔란티어인데요. 엔비디아와 비슷한 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 옵션 저항 부분에서 맞고 떨어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물대는 이 182 자리고 요 하락분에 대한 0.628 되돌림 자리라서 여기가 이제 큰 저항이 돼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이 구간에서 세게 안 눌리고 약간의 돌파 이후에 약간의 눌림 그다음에 다시 상승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럼 요런 구간에서는 어차피 다시 눌리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를 한다. 그러기 위해서 165불에서 160불 사이에서는 여전히 매수 바운더리가 되고요. 지금 제가 이제 최악의 경우에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지금 가정하에서는 이 가능성을 배제를 한다. 이 150불 내에서 다시 눌리더라도 이 160불 내에서 끝나거나 150불 이내 전에서 끝나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160 여기 100일선 여기 아래 부분 있죠? 이 구간에 온다면은 다시 한번 팔란티어는 매수 기회가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엔비디아와 팔란티어가 뚫고 올라가는지가 되게 중요했는데 뚫었다가 다시 일단 리턴이 나왔으니까 이번 주에 다시 요거를 뚫고 올라가서 QQQ 630을 안착을 하는지를 체크를 하면 되겠다. 그럼 QQQ 630을 안착을 할 때 뭐 팔란티어는 한 180불 때까지 갈 거고 엔비디아도 한 185불 막 190불 요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거를 맞고 똑같이 이제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경로를 개별주랑 지수를 같이 복합적으로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지금 중심에 지수가 뚫는데
이제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어의 역할이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로켓랩입니다.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한번 멤버십에서 다뤄드렸는데요. 40불이 오기 전까지는 매수하지 말라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분이 결국 0.668 되돌림을 지금 이 구간에서 찍고 올리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이 추세가 전환이 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해서 비비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구간에서 200일선과 이 40불 내에서는 매수가 용이한 자리긴 합니다. 첫 번째 분할 매수, 뭘로? 레버리지가 아닌 중소형주들은 레버리지를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설명드려요. 본주로 해도 충분히 이 등락이 큽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본주로 매수가 가능하고, 이제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빠진다고 하면, 이 넥라인이 깨지고 빠진다고 하면은 요만큼의 이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선 28에서 30불 내에 이 추세를 지켜주고 전환이 될 수 있는 구간은 되겠다. 그래서 로켓랩을 중성주로 좀 담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부터 요 내에서는 분할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몰빵을 하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중성주 중에서 로켓랩을 담아 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부터는 나쁘진 않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게 잘 나왔어요. 여태까지 계속 어닝이 안 좋게 나오다가 잘 나왔거든요. 근데 요 부분에서 선반영된 부분을 뭐 하는 구간이다? 밸류에이션 조정 구간이다. 그래서 요 구간에 넥라인까지 잡혀졌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를 이제 한 번 더 깨주면서 롱 물량들을 더 청산을 시키는 무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열어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열고서 매수를 한다면은, 왜냐면 이 우주항공에서 로켓랩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유동성이 꽤 공급이 잘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후에 다시 한번 중소형주들의 탄력을 받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켓랩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 요 라인까지는 저는 매수하기에 나빠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제가 매수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중소형주들은 좀 매수하는데 좀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이 430불이 변곡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매물대도 겹치는 자리지만 옵션 상황에서 감마가 양 상승으로 가느냐 하락으로 가느냐의 변곡점 자리에 있는 위치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450불이 저항으로 잡혀 있습니다. 12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당장 12월 달에 450불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지금에서 봤을 때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럼 죽은 구간이 어느 구간이다? 딱 중간에 있는 중립 구간이죠. 그럼 지금 구간에서 테슬라는 매수하기도 애매한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떨어졌을 때는 410이나 이 398에서 400 부분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매수하기에는 여기 구간이나 이 구간이 괜찮지만은 지금 구간은 매수하기에 좋지 않죠. 올라갈 폭이 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요런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450불 근처로 왔을 때는 좀 정리해 두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450을 뚫고 올라갈 포텐셜이 필요한데, 지금 테슬라에 그런 포텐셜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이미 어느 정도 다 선반영이 되어 있다. 로보택시가 확장되는 부분에서 상승도 지금은 엄청나게 크게 확장되지 않는 한 그걸로 인해서 다시 호재 소식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큰 지금 상승폭의 기대를 가지고 테슬라를 매수하기에는 좋지 않다. 테슬라를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제일 좋았던 구간, 여기 설명드렸던 요 구간이었죠. 그리고 나서 요 아래인데 지금 구간에서 요 아래를 갈 확률이 조금 더 낮아 보이기 때문에 이 410이나 한 400 부근 여기 근처로 내려온다면은 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금입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물이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스몰 갭이 발생을 했어요. 선물에서 생기는 갭들은 웬만하면 채우고 간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든 뭐 골드든 선물로 좀 이제 다시 또 승률이 좀 좋아져서 짭짤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데, 큰돈을 넣고 제가 큰 수익을 보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선물을 큰돈을 넣고 하진 않는다, 과거처럼. 그래도 이제 적절하게 넣으면서 조금씩 이제 수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요 갭을 좀 메꾸러 가기 전까지는 롱을 잡지 않는다. 그러니까 추세는 롱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당장은 지금 짧게 숏으로 보고 있어요. 요 구간을 채우고 나서는 다시 한번 저는 롱을 봐도 된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요 구간에서 숏을 단기적으로 들어갔는데 확실하게 요 구간을 언제 찍으러 내려올지는 모르지만은 조금 이제 좀 빠르게 요 구간에서 찍는다고 하면은 되돌렸다가 한번 찍는 구간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요 구간에서 갭을 채우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롱 관점으로 또 다시 계속 봐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를 숏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금은
롱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 월물이 변경이 돼서 생긴 요 갭을 채우러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되겠다. 옵션 상황에서도 4,300이 단기적으로 좀 저항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을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요 구간을 좀 누르고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 지금은 추세가 롱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 구간을 넘고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오면 숏 같은 건 손절을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제 이 내려오는 추세로 보인다 하면은 다시 익절을 한 이후에 롱 관점으로 다시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롱은 전체적으로 지금 요 거대한 삼각 수렴을 다시 상방으로 돌파를 해서 누르더라도 다시 한번 이 4,400 이상으로 갈 수 있다. 전체적인 지금 흐름에서는 4,400 여기 찍었던 부근이 최상단 저항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4,300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4,400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추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멤버십 관련해서 혜택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서 계속 말로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표지로 영상 마지막에 만들어 두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